2023년 8월 8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2. 역사 1. 한민족의 영혼 역사 12. 한반도 한민족 유전자 분석 1. 우리 한민족은 태초로부터 한반도에 정착하여 순수 한민족 혈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단일민족 국가, 오로지 순수 혈통의 단일민족 국가인가? 지금부터 한반도 한민족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 분석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면 그 민족의 고유 유전자를 알 수 있고 그 민족이 옛날에 살았던 지역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육에 따르자면 한민족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살아왔습니다. 당군조선서부터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로지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 풍토 지형에 적합하도록 발전된 한민족 고유의 유전자가 발견되고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한민족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민족이 모든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한반도 사관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온 단위 순수 혈통의 한민족이 맞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현재 친자 확인이 가능하여 후손의 연결관계를 알 수 있고 인간의 DNA 구조가 거의 밝혀져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한민족은 태초로부터 한반도에 정착하여 단일 유전자를 가진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민족은 이동하여 온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토착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곧 한민족의 역사가 한반도에서만 국한되지 않으며 대륙과 연관이 있다는 아주 합리적으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2. 한민족 유전자 분석.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이 주, 녹색이 주, 파란색이 주, 붉은색이 주. 이렇게 주로 되는 게 있고 그 주에 또 적은 게 또 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분포를 보면 오렌지색 O2B가 많고 일본 고유 유전자인 녹색 D2 녹색 D2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 분포를 보면 일본 분포를 보면 한반도 가까운 큐수에서 D2 녹색은 작은 방법, 이쪽에선 녹색이 작고 녹색 분포가 올라갈수록 녹색 분포가 동쪽으로 갈수록 녹색 비중이 높아져 북해도만 가면 80%의 녹색 비중이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 만주의 고유 유적인 O2B는 한반도에 가까운 큐슈에서는 한반도 이상으로 많고 O2B가 주황색,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 예. 요 색깔. O2B가 Q수에서는 한반도 이상으로 많고, 여기가 O2B가 한반도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노란색, 주황색, 짙은 노란색. 동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여기 O2 노란색이 여기 없어집니다. 다. O2가 북해도의 이름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일본인 절반 이상은 한민족 후손 유전자로 본 일본 민족과 문화의 기원 작성가 안빈낙도. 곧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갔다는 것입니다. 3. 다중적 민족 기원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은 대부분 남방의 농경문화 민족에서, 그리고 일부는 북방의 유목기마 민족에서 비롯돼 이중의 민족 기원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인과 몽골인이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최근 다른 연구 결과와 달리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중국, 베이징 한족과 만주족, 일본인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민족 기원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김옥 한국대 교수 인류 유전학 연구팀은 17일 한국인을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동아시아 11개 민족 집단에서 1949명의 유전자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북방계보다는 주로 남방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북방계도 뚜렷해 이중의 민족 기원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휴먼 지네틱스의 지난해 11월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유전되는 두 가지 염색체의 DNA를 이용해 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추적했다. 하나는 아버지에서 아들한테만 전수되는 Y 성염색체의 DNA이며, 다른 하나는 난자 세포에만 존재해 모계로부터 전수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다. 김 교수 연구팀은 2001년, 2003년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11개 민족 738명의 Y 염색체를 2002년에서부터 2003년에 8개 민족 1211명의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먼저 Y 염색체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인의 원류는 북방민족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크게 다른 것으로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1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현대인 호모 사피엔스는 6만에서 8만 년 전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주 집단의 한 갈래가 2만에서 3만 년 전 아시아 남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Y 염색체의 토론 변이를 일으켜 M175라는 유전자형을 지니게 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에 Y 염색체를 비교해보니 한국인 75%에서 이런 유전자형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7, 8명이 아시아 남쪽으로 이동하던 3만 년 전의 집단과 동일한 Y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몽골인을 뺀 동아시아인 대부분에서 M175 유전자형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런 사실은 M175 유전자형 집단이 중북부인 항하 양쯔강 유역에서 농경문화를 일으켜 인구의 대팽창을 일으키면서 5천년 전쯤 한반도와 다른 아시아 남부로 퍼져나갔다는 유전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중국, 중북부 농경민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계의 남방계와 별개로 한국인에게선 몽골, 시베리아, 북방계 Y 염색체의 유전자형 20%도 발견됐는데, 이는 남방계가 대규모로 옮아오기 이전에
알타이 산맥이나 시베리아 바이칼 주변에서 빙하기를 피해 남한 집단이 먼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풀이된다. 결국 한국인은 한반도에 먼저 들어온 일부 북방계와 대규모로 이동해 들어온 남방계의 농경민족이 섞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이와 같이 연구팀은 이번 11개 민족 집단의 비교 분석을 통해 2030년 전쯤 농경문화를 전한 야요이족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 본토로 이주했다는 유전적 증거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이 주로 중국 중북부 농경문화에서 비록했다는 Y 염색체의 분석 결과는 이 연구팀이 따로 벌린 미토콘드리아 DNA의 분석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교수 연구팀의 결론은 한국인과 몽골인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최근의 다른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달라 논란을 일으킨다. 지난달 30일 김종일 한림대 교수 생화학교실은 교수는 한국인 66명과 몽고인 72년의 이 두 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두 민족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우리는 한국, 몽골인 사이에 유전적 관련성만 연구한 것이며 연구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한겨레 신문 2004년 2월 17일 참고 자료. 한국 남성 Y 염색체 분포 C1 0.3%, C3 12.6%, D2 0.1%, D2A 0.8%, D2A1 0.3%, D2A1B 1.4%, J1 0.1%, N1 0.4%, N1C1 3.4%, 51A 0.7%, 51A1 2.7%, O2 1.4%, O2B 21.6%, O2B1 10%, O3 0.4%, O3A1 1.6%, O3A1C 10.2%, O3A2 5.9%, O3A2B 0.4%, O3A2C 1.3%, O3A2C1 9.6%, O3A2C1A 22.7%, O1A1 1.8%, O1 Q1A1 1.8%, Q1A3 0.1%, R1A1 0.1%. 지질학과 유전자로 밝힌 한민족의 역사. 한반도로 이주해온 한민족. 한민족은 순수 단일 혼혈 혈통이 아니며 혈통이 아니며 주로 대륙 북방계와 남방계의 이주로 이루어진 민족, 혼혈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가야 마한 변한진한 삼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 대륙에 있었으며 서서히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동하였다면 당연히 토착 유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대륙 북반계와 남반계 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어느 시기에 대륙에서 한꺼번에 한반도로 대규모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운 고조선, 가야, 고대, 사만, 만변환 지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이 대륙에 있었으며 어느 시기에 대규모로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창세 이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한국, 고조선, 가야, 고대, 사만, 만지난 변환,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이 존재한 단일 순수 혈통이라면 절대로 현재 한반도의 대륙 북반계와 남반계로 유전자가 줄을 형성하고 있으면 안되며 토착 한반도 토종민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야 합니다. 우리 역사서에 기록된 모든 나라는 대륙에 존재하였으며 대륙의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이며 우리는 현재 대륙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잘못된 한반도사가 아닌 한반도 역사를 맹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리는 주인 국가가 아니라 영원히 노예인 노예 국가입니다. 진실된 역사를 찾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참된 한민족 주인 국가가 되어 세계로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한민족은 태초부터 한반도에서 정착하고 수만 년 한반도에서 산 민족이 아니라 대륙에서 이동하여 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종 세종실록지리지가 대륙지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곧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대륙에 있다가 한반도 지형으로 오고 한반도 지명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있는 지명만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혼혈, 대륙을 먼 옛날부터 끝없이 이동하여 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만 있었던 민족이 아니고 한반도에만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륙 역사도 있었던 것이며 그 대륙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조작해놓은 신민사학자들이 세뇌 교육을 시켜온 것입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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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오늘은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한민족이 태초로부터 한반도에만 계속 살아온 단일 혈통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 대륙으로부터 이동하여 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